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의 학술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방역 국면이 길게 이어지면서 사회 곳곳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학계의 경우에는 학술대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술대회는 매우 정형화된 패턴을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학술대회의 기본적인 모습이 크게 바뀌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고고학회가 오프라인 학회를 전면 취소하고 모든 세션을 다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학회를 8월 24일부터 30일 사이에 개최하였습니다. 이 학회 이런 움직임은 유럽 고고학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분야를 막론하고 지금 다양하게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학회가 전환되는 양상을 관찰하면은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긴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될 때 오프라인과는 다른 형태의 틀을 가지고 학회가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학회보다도 훨씬 소규모의 세션들이 독립된 학회로서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이전에는 크게 많이 관찰되지 않던 현상인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받아본 제 관련 분야의 학회를 하나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 학회의 경우에 주최한 주최 측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학회가 아니고 리서치 그룹입니다. 리서치 그룹이 학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학회에서 다뤄지는 내용도 여러 학자들이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 한 분이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하면 대개 기존의 학회에서는 플래너리 렉처나 아니면은 키노트 스피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인바이티드 스피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이런 강연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학회에서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이런 강연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큰 학회를 개최를 하면 그 안에서 대개 한 10개 혹은 뭐 15개 정도의 이런 이벤트가 준비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하나하나의 플래너리 렉처, 인바이티드 스피치, 키노트 스피치가 독립을 해서 독립된 세션을 만들어서 청중을 모집하는 경향이 빈번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회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학회에 발표하는 내용이고요. 이분이 이 강연을 소개하는 사람, 그리고 이분이 아마 오르가나이저인 것 같습니다. Moderated by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르가나이저고요. 이 학회가 개최되는 날짜가 여기 적혀 있고,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은 이 부분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회는 이 강연은 이런 집단에 의해서 서포트를 받고 있다. 이 내용이 이제 포스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작은 규모의 키노트 스피치, 독립된 형태의 키노트 스피치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프라인 학회가 개최되는 이유를 보시면은요. 사실 기존에 최근에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과 서칭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처음 대학원 들어와서 활동을 할 때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의 논문을 본다는 것,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그 저자를 만난다는 것, 그 저자와 교신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그 학회에 참석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대면 접촉에 의해서 그 학자를 보고 또 그 학자의 최신 경향을 확인하는 것이 그런 오프라인 학회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학회로 몰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변화를 보면은 일단 논문 습득이 굉장히 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서칭 기능이 좋아지고 또 논문의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해서 학자들 일각에서는 이렇게 된다면은 오프라인 학회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얘기가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프라인 학회가 가장 계속해서 이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학자 간의 대면에 의한 개인적인 접촉이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학회는 최근에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국제학회인데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 학자 한 분 한 분들은 그 이전에는 전혀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은 논문을 읽고 해서 서로 간에 알고 있었지만은 대면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이 기존에 지금까지도 온라인 학회가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학회가 존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최근 코로나 방역 국면이 길게 이어지면서 이런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학회가 급격히 모습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좀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러한 온라인 미팅의 기회가 올라가고 그 온라인 미팅의 주최자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대규모 학회가 아니고 소규모 그룹이 필요한 청중을 모으고 또 지원해주는 그룹을 모아서 소수의 오피서가 학회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학회의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학회를 보면은 오프라인 국면에서 진행을 하던 학회를 온라인으로 바꾸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온라인 학회가 오프라인 학회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모양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은 온라인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옮겼을 때 문제가 되는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은 제거를 한 상태에서 오프라인 학회가 만들어져야지 되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앞으로의 변화를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많은 학회에서 존재했었던 포스트 세션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스트 세션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면은 기존의 서칭에서 가능하던 논문 검색하고 크게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포스트 세션은 퍼블리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포스트 세션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커런트 트렌드를 좀 더 빨리 입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여러모로 오프라인에서의 포스트 세션에 비해서 온라인으로 이것을 옮겨놓게 되면 매력이 많이 반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점차적으로 포스트 세션은 학회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포지움 위주의 학회로 재편될 것이라는 것은 옛날처럼 대규모로 키노트 스피치, 그 다음에 인바이티드 스피치, 그 다음에 뭐 플래너리 렉처, 그리고 대규모 구연들, 그 다음에 포스트 세션 이런 식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학회는 앞으로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심포지움 위주 혹은 토픽 위주의 소규모 학회, 소규모 행사로 앞으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언티픽 커미티 같이 커미티처럼 학회의 중심이 되는 코어 그룹이 있는데요. 이 코어 그룹의 미팅은 오프라인으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에서 올해 온라인 학회가 개최된 사례를 제가 몇 번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학회에서 예외 없이 그 학회를 움직이는 코어 그룹은 오프라인 미팅을 따로 가지면서 학회 기간 중에 그 학회를 메인테인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오프라인 미팅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그 오프라인 미팅에서 이 온라인 미팅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M자가 빠졌네요. 학술대회에 특화된 형태의 플랫폼이 나와줘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페이스북 베이스드의 플랫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줌에 바탕을 둔 형태의 학술대회 플랫폼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학술대회의 본래 목적하고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특화한 플랫폼, 좀 더 편리한 플랫폼이 나와서 표준화 과정을 거쳐줘야 미래의 온라인 학술대회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미래 학술대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훈이었습니다.